안녕하세요.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. 어린이날이라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네요. 보슬비 정도니까 이 정도면 나들이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네요. 다행입니다. 오늘 신문 보니까 또 이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이렇게 또 갈라놓는 그 분열을 핵책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네요.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제 야당 주도로 이루어졌죠. 그 간호사법이 독립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한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이해 집단들이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등장을 한 것 같아요. 간호사들이야 간호사법이 자기들 계획대로 추진이 됐으니까 좋다고 하겠지만은 이제 우선 의사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있고 거기다 간호사는 직종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지 알았는데 이 간호사의 하부 조직으로서 간호보조사 그룹이 있는가 봐요. 간호보조사 그룹이 간호사들보다 오히려 숫자적으로 더 많다고 그러네요. 대충 그 의사가 한 1,100명, 간호사가 2,000명, 간호조무사가 2,400명 정도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니까 의사들이 반발은 당연한 것이고 그 간호조무사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그래요. 간호조무사들이 그 여러 가지 제약 사건이 있는가 봐요. 고졸만 되고 고졸 이상은 안 되는가 봐요. 그리고 이제 또 간호사들의 그 하부 조직으로서 간호사들에 대한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간호조무사들의 그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이제는 그 의사들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한의사들 있잖아요. 한의사와 의사들도 이제 밥그릇 그 영역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 한의사들이 의사 편을 들지 않고 이제 간호사들 편을 들어. 간호조무사하고 의사들하고 조금 가까이 되는 것 같고 또 간호사들은 한의사들하고 가까이 되는 것 같아. 그럼 이 조선시대 사색당파하고 다를 것이 거의 없어 진전되어 가는 상황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포를 해야 할지 거부를 해야 될지 전면 거부를 해야 될지 이런 관심사항이네요. 오늘은 지난번에 율곡 이이와 구봉 송익필 선생의 뒤를 이어서 이 파주 사면이라고 일컬어지는 우계 성혼에 대해서 한번 역사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. 성혼은 1535년에 한성 순화방에서 출생을 했어요. 지금 서대문구 순화동, 중구 순화동인가? 이렇게 될 거예요. 이제 5살 때에 아버지를 따라서 파주로 이사를 했죠. 그 아버지 성수침은 조광조의 문화생이에요. 그래서 파주로 먼저 들어간 백인걸과 쌍벽을 이루는 유학자로서 그 아버지 밑에서 성원이 공부를 했고 또 율곡 이 이런 송익필 이런 사람도 그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성수침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네요. 역시 그 파주 유학자들 대부분이 머리가 비상하고 좀 영리했던 것처럼
이 성혼도 머리가 좋아서 17살에 생원시에 합격을 했고 또 그 해에 진사시까지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. 우리가 이 듣기로는 20살에 그 생원시에 합격만 해도 아주 수재라고 했고 또 진사시는 뭐 40살이나 돼야 합격을 한다고 그랬어요. 일반적으로. 근데 생원시 합격하고 그 해에 17살 되던 그 해에 진사시까지 됐어. 진사가 된 거지. 그리고 적성현감에 제수가 됐는데 이걸 뿌리치고 나가질 않았어. 그런데 율곡이의 그 제청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공조 좌랑 거쳐서 공조 정랑이 됐어요. 그게 지금 말하면 이제 국토교통부 거기에 뭐 계장급, 과장급 정랑이니까 과장 정도 하다가 물러났는데 오래 하지도 않고 이제 물러났죠. 근데 그때는 이제 명종 당시에 윤원영이 판치던 그런 시대니까 관리에 별로 흥미가 없었을 거예요. 구대신들이 다 좀 부패해가고 또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금 하다가 집어친 거지. 그리고 이제 이 명종이 이제 죽고 나서 선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 이제 서인들이 차츰 득세함에 따라서 또 벼슬에 나갔다가 이제 경연관의 자리에 갔었죠. 거기서 강연을 하는 그런 직책을 맡았었는데 이때 그 경연장에서 특히 그 지방 토산물 바치는 거 이거를 좀 너무 해가 가면서 자꾸 토산물을 바치는 수가 늘어나니까 이 백성들의 등골이 휘어진다. 원성이 많다. 그러니까 이 토산물을 좀 줄여야 된다 하는 강연을 했어요. 이 율곡도 똑같은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동인들이 세력이 너무 막강하고 또 선조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안만 하고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죠. 그리고 이 성호는 도성에서 일을 볼 때 그 누구든지 이제 관리들이 녹봉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녹봉을 아예 안 받았다고 그래요. 반납을 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좀 청렴했다고 볼 수가 있고 1584년에 율곡 이이가 사망을 해요. 이제 이이가 사실상 그 서인의 영수 노릇을 했었는데 이이가 살아있을 때는 뭐 정쟁을 자꾸 억누르려고 하고 동서 간에 화합을 유도하고 했었는데 이이가 죽고 나니까 이제 자연히 성혼이 그 서인의 영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야. 근데 이제 이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서인에 대한 동인들이 공격이 그렇게 격화되지 않았었는데 이이가 죽고 나니까 이제 서인을 보기를 만만하게 본 거지. 그래서 이 동인들이 아주 성혼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퍼부었어요. 그리고 이제 동인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선조도 이 동인의 세력을 조금 견제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그 시기에 마침 정열인 모반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. 정열인 모반 사건은 지난번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열입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 정열입 모반 사건에 옥사를 다스린 사람이 총책임자가 정철이란 말이지. 그 정철이 그저 정열입과 조금 뭐 인과관계가 있다. 뭐 편지를 보냈다든가 정열입의 집에 옆에 산다든가 뭐 가까이 지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잡아 죽였어. 그래 이제 정열입의 이런 그 지나친 행태를 이 성호는 좀 비평을 하면서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나가지 말라고 말렸던 사람이지.
성원이 잘 알고 있던 사람 중에서 이게 동인의 성원은 이제 서인 세력뿐만 아니고 당정을 좀 그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 동인 사람들하고도 많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. 그중에 특히 동인의 최영경이라는 사람하고 정계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, 이 사람들은 이제 이발이나 정여립하고 물론 친했겠죠. 근데 이 정여립 사건에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하는 그 서인의 송익필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. 길상봉이라고도 하고 김상봉이라고도 하는데, 이게 사실상은 실제 인물이 아니고 유령 인물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그 송강 정철하고 이 최영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로 아주 감정이 있어가지고 서로 친하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옥사를 다스리면서 그 길상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최영경하고 연결시켜서 최영경이 길상봉이다 이렇게 무고를 씌워서 죽여버린 것이지. 그래 이제 이 성호는 정철한테 최영경은 길상봉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고 무고를 주장하면서 좀 관대하게 처분을 해줄 것을 정철한테 편지도 보내고 또 선조한테 상소도 했어. 근데 뭐 그 서인들의 세력이 그때 또 동의를 제거하기 위한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전혀 받아들이질 않았지. 그래 이 성호는 이렇게 당쟁을 좀 완화시키고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동인 사람들은 이 성훈이 괜히 쇼하는 거다 말이지 이래가지고 오히려 역공을 퍼붓어요. 요즘에도 뭐 정가에서 그런 게 많잖아. 뭐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던 그 말꼬리를 잡고 그냥 역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역공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이미 이때서부터 이런 사고들이 싹 텄던 거예요. 성원의 주장을 그 동인 쪽에서 일부 동조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 유성룡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동인에서도 온건파에 속하기 때문에 그 성원의 주장을 타당성 있게 받아들이려고 했어요. 근데 강경파인 이산에 광해군 때 또 영의정까지 하죠. 이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동인들의 세력이 뭐 무너지고 서인의 세력이 이제 왕성해지는데 이 정여립의 사건이 일어나고 3년 뒤에 임진왜란이 터져. 선조가 의주로다가 피난을 갈 때 이 성운이 그때 바로 수행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. 그 선조가 임진강 나루에서 야 여기 이 근처에 파주에 성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살지 않냐. 근데 어째 얼굴이 안 보이느냐. 이래서 좀 섭섭히 생각을 했고 또 이 신하들도 그렇게 좋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. 근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성원이 그때 그 세자로 있던 광해군한테 먼저 찾아갔다는 거야. 그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광해군을 더 신뢰를 했는지.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성원이 죽을 때까지 아주 꼬리가 붙어 다녔어. 이 성원이 선조한테는 좀 불충하고 광해군한테 붙어 먹었단 말이지. 선조가 의주로 가는 동안에 또 광해군이 성훈한테 SOS를 쳐 좀 내려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. 그때 광해군은 이천에 있었는데 그 이천에 그 의병들하고 힘을 합쳐서 왜적을 물리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그래요. 이제 외란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임진난이 이제 끝나고 정유난이 또 시작이 됐죠. 그때 그 영의정을 하고 있던 유성룡 남인이지 동인의 유성룡과 이 성원이 의견이 이제 이
가까워가지고 의견이 일치가 돼가지고 자 지금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외나라하고 서로 그 화친을 맺고 평화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원이 유성룡과 선조 앞에서 건의를 한 거야. 그러니 선조가 이걸 받아들일 이의가 없지. 응? 자기가 피난까지 가고 많은 백성을 잃고 또 재산은 그 국토가 그냥 막 유린당하고 이랬는데 화친을 하라고 그러니까 선조가 화가 대단히 났지. 그런데 선조의 그 화남을 이용해서 이 동인들이 열세에 몰렸던 이 동인들이 또 들고 일어난 거야. 그래서 이제 이때 성호는 벼슬을 다 버리고 자기 고향인 파주로 들어가서 후진 양성을 했다고 그래. 그 성원의 제자들 중에서는 뭐 김장생이라든가 김집, 송시열 이 사람들은 뭐 율곡의 제자도 되고 송익필의 제자도 되지. 근데 성원의 제자도 되는 거야. 그런데 그 중에서 성원의 사위인 윤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윤황의 아들이 윤선거야. 그리고 윤선거의 아들은 또 윤증. 그 윤선거의 아들인 윤증과 송시열하고 좀 사이가 벌어져. 송시열은 노론의 거두인데 송시열 밑에서 유학 공부를 하던 윤증이 좀 새로운 개혁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거야. 오로지 그 송시열은 주자밖에 몰라 성리학. 근데 윤중이 좀 딴지를 걸으니까 아주 너는 사문난적이라. 그래서 윤중을 업신여겨버려. 그러니까 윤중과 같은 젊은 학도들이 송시열의 계열에서 떨어져 나온단 말이지. 이 사람들이 이제 소인 그룹을 형성한 거야. 그래서 이 이와 성호는 그 파주에 살 때 아주 절친하게 지내고 물론 이제 그 사상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었지만은 그러다가 이 후진으로 오면서 이 송시열대에서 그 이를 따르는 무리들하고 또 우계 성원을 따르는 무리들하고 갈라진 거예요. 그때 이제 노론과 소론은 이 소론은 그 성원의 사위 쪽의 후계자들이지. 그래서 이 성원은 소론의 우두머리와 같은 그런 위치로 가게 됐고 율곡은 노론의 우두머리와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. 그 외에 이제 성원의 제자 중에서는 이제 김장생과 김직 같은 경우는 얘기를 했고 외란 때 이순신과 함께 활동을 하던 김덕령 이런 장군들이 성원의 휘하에서 배출이 됐다고 그래요. 그리고 이제 광해군을 축출하고 인조반정이 났는데 인조반정을 일으켰을 때 아주 중심 세력 김유나 이귀 이 두 사람도 다 성원의 제자였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그 성원은 그 동인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지만은 1598년 임진 정유난이 이제 끝나고 나서 파주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을 하고 한 4년 된 1602년 이제 광해군이 이제 세자로 있고 선조가 다시 피난길에서 와서 왕권을 강화하고 있을 즈음에 이때 그 동인들이 다시 그 성원에 대해서 성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.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가는데 파주에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이 임진각가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지. 응? 광해군한테 먼저 가서 붙어 먹었다. 그러니까 이 선조를 따르는 무리하고 광해군을 지지하는 무리하고 좀 갈라져 있는 거지. 그런데 성원이 광해군 쪽에 조금 비중을 뒀던 것 같고, 그래서 광해군이 다시 정권을
정권을 잡았으면 괜찮은데 피난 갔다 와서 선조가 다시 제자리에 있으니까 이때를 이용해서 동인들이 또 그 공격을 한 거야. 이미 죽은 성훈한테 삭탈관직을 시켰어. 생전에 있던 관직을 다 뺏어버렸어. 이런 일이 그 당파 싸움을 하면서 이뤄진 거지. 지금까지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진 뒤에 주로 서인 쪽에 속하는 파주 지역에 근거를 둔 율곡, 이이, 송익필, 성운, 심의겸은 먼저 얘기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역사 산책을 해봤어요. 이제 다음 주부터는 동인의 거두를 길러낸 동인의 이 학맥을 길러낸 태계 이황과 남명 조식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 주에 그 태계 이황의 역사 산책 시간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